이번 대결 구도를 흔히 좌우 대결이라고 그래요. 좌우, 왼쪽, 좌우 대결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체제를 건 대결이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한 정권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은 박근혜 씨는 자유통일 세력이에요. 나는 자유통일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헌법에 기초한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로 가겠다. 이건 헌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가 말하는 통일 방안은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겠다고요. 낮은 단계 연방제의 높은 단계는 적화통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언론이 한 번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어요. 조선일보까지도, 동아일보까지도, 중앙일보까지도. 내가 거듭해서 이게 게임이 성립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언론이 한 3개 내지 4개만 정확하게 보도했으면은 이게 비슷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스코어가 한 7대3이 되든지 여러분 지금 뭐 마음 졸이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예 출마를 못하든지 했을 겁니다. 그 3개는 뭐냐?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북한식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겠다고 하느냐? 이것만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렸으면은 당장 후보 사퇴하는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이걸 언론이 안 했어요. 기자들이 해야 됩니다. 일을 안 했어요. 두 번째,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문재인 후보의 관련성에 대해서 집중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는데 한 번 더 요약을 하면 이렇죠.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전국에 20개가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거기서 막 부실 대출, 사기 대출 한 거 이거 전부 국가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 국가가 부담하는 액수가 얼마냐? 민주당에서 최근에 그것도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서 통계를 누가 어디서 구해가지고 냈는데 민병중과 하는 국회의원이 자기들이 계산했어요. 피해액이 50조입니다. 여러분 저축은행 사건으로서 국가가 부담해야 돼. 피해액이 50조입니다. 그런데 이 조단위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굉장히 이게 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좀 1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 건축비 1억 들어가는 집 괜찮은 집 지을 수 있죠. 1억 건축비 1억 되는 집을 몇 채 지을 수 있습니까? 1조면. 만채 아닙니까? 만채면 3만 명 살죠. 3만에서 4만 명 살면 도시 안 하죠. 그럼 50조면 신도시를 50개로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달러로 이렇게 또 환산을 해야 실감이 나실 거예요. 50조가 몇 달러입니까? 예? 500억 달러. 500억 달러의 손해를 꼈었다. 실감 나십니까? 이제 비로소 500억 달러. 그럼 뭐 5천억 달러라고 그럴까요? 500억 달러. 500억 달러 실감이 안 나면 또 실감 나도록 해드릴게요. 500억 달러면 얼마나 큰 부도액이냐. 1997년에 외환 위기. 그때 우리가 순간적인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서 IMF로부터 350억 달러 빌렸어요. 그것보다 더 큰 겁니다. 외환 위기를 부를 수도 있는 이런 역적질이 있었어요. 거기에 피해자가 10만 명, 이 10만 명은 후순위 채권 샀던 사람, 5천만 원 이상 예금했던 사람,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피해자. 10만 명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부산이에요. 2만 3천 명. 그 10만 명이 아직도 받지 못한 게 1조 3천억. 그런데 이 사건은, 이 피해는 문재인 씨가 2003년에 민정수석을 할 때 공무원의 정도를 지켰으면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때 부산저축은행, 광주 1고 출신들이 일종의 금융마피아를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은행이 아니라 금융사기단으로서 부산저축은행을 운영할 때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내려오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 친노 세력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넣어가지고 문재인 씨한테 부탁을 하니까 문재인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검사를 하는 유모
금융감독원 국장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철저하게 조사하되 예금 인출 사태가 안 나도록 신중하게 처리해 주세요. 요거 뭡니까? 철저하게 조사하면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이게. 아니, 살인 강도는 철저하게 조사하되 선처해 주세요. 그럼 살인 강도 풀어주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더구나 민정수석이면은 굉장히 그 검찰 뭐 이런 걸 관할하는 수석이기 때문에 또 노무현하고 친하다 해가지고 정권의 실세라고 해가지고 겁을 내는 사람, 전화 받은 사람이 그대로 했어요.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요. 조사는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보고한 거 보면은 그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완전히 사기 대출이에요. 사기 대출, 유령 대출. 그리고 이 저축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건전성 재무제표입니다. 그러니까 회계를 조작하면 안 되죠. 원래 저게 저축은행이 상호신용금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저게 경영 상태가 불안한 거예요. 서민들이 돈을 맡기니까. 이 은행이면 안심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재무제표, 요걸 잘 발표를 해가지고 그걸 보고 예금자들이 여기는 돈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걸 완전히 사기를 쳐가지고 부실하면서도 건전한 것처럼 하는 이 회계 조작, 완전히 비리 종합 철저하게 조사를 하니까 드러났어요. 영업 정지를 시켰어야지. 그때 영업 정지 시켰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민정수석인 같으면은 그런 부탁 들어오면은 이런 전화를 해야죠. 이 이상한 부탁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 전화한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 소신대로 하고 소신대로 처리를 하라. 그래서 보고를 받습니다. 이거 완전히 금융사기단인데 이 저축은행만 이렇게 했느냐. 다른 저축은행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러니까 다른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저축은행에 대한 조치를 내렸으면은 아마 50조 피해 10만 명의 피해자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영업 정지시키고 검찰에 고발해야 될 이 사건을 그냥 경고로 끝내버렸습니다. 경고. 기관 경고. 그래서 그 범행이 계속되다가 작년에 결국 터졌죠. 결국.